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비비그라츠 까사마타 2019 빈티지, 타스타마타 2018 빈티지, 그리고 꼴로레 2019 빈티지입니다. 비비그라츠닷컴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비비그라츠일 거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분의 사진이 많은 와인병을 등진 채 걸터 앉아 있습니다. 페솔레 언덕에서 2000년부터 와인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종합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화가로서 활동한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예술가 집안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와인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그 뒤로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와인을 접하기만 해왔다가 그 열정이 이제 소위 말해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와인 산업에 뛰어들게 됐다라고 합니다. 피에솔레의 중심에 있는 이제 아우로라 와이너리는 이 비비그라츠가 그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테스타마타랑 꼴로레가 만들어지는 근간이라고도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2019년인가에 아예 그냥 이사를 했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빈티지는 2019년 혹은 그 이전 빈티지이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 만든 와인인 거고 이사한 뒤의 와인은 지금이 2022년 6월이니까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포도나무들이 갖는 어떤 기교, 그리고 그들만이 내뿜을 수 있는 우아함, 그리고 빚어내는 과일의 순수미에 반해서 비비그라츠는 굉장히 이 올드바인 혹은 올드바인 비냐드에 대한 매력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둘 야금야금 사서 모으다가 지금은 거의 80헥타르에 가까운, 즉, 이 토스카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잘 없대요. 이 올드바인으로만 봤을 때. 물론 이제 올드바인으로만 해서 80헥타르를 채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 그 토스카나 지역에서도 비비그라츠는 올드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올드바인 비냐드가 굉장히 많은 넓은 그런 곳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게 올드바인이란 얘기는 결국은 토착 품종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산지오베제와 까나요로 그리고 꼴로리노를 특별히 더 아낀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래된 나무 그리고 높은 고도, 포도나무한테는 되게 가혹할 정도로 자갈이 많은 토양이랑 그러한 환경에서 자연에 맡겨서 재배하는 포도는 이제 비냐드별로 때로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혹자는 비비그라츠를 때로리스트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철학은 양조에서도 드러나는데 자연 발효 그리고 개방형 바리크 이제 보면 바리크가 이 와인 잔처럼 생긴 통을 눕혀놓고 숙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이 와인잔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밑부분에 뚜껑을 열어놨다고 해요. 이제 이걸 개방형 바리크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또 수작업으로 펀칭 다운을 하고 사용하는 배럴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뭐 프렌치 오크 배럴, 뭐 아메리칸 오크 배럴 이런 오크 배럴 얘기할 때 되게 처음 쓰는 걸 쓴다라던가 뭐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 비비그라츠 같은 경우는 오래된 배럴, 뭐 2번, 3번 이상 사용했던 그런 배럴들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럴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포도 자체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우아한 느낌의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요. 앞서 카시는 이제 로쏘, 즉 레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또 비앙코에 대한 이야기, 화이트 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텐데 이 비앙코는 이솔라 델 젤리오라는 섬에서 경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섬이다 보니까 되게 익스트라오디너리하고 약간 극단적인 때로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담수로부터 50m 정도는 떨어져 있는 위치이고 태양과 이 바닷바람에서의 소금 그리고 바람이 화강암을 부수고 부숴서 자갈과 모래로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와인에 굉장히 특이한 미너리티를 추가해준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총 11가지이며 폴로레와 테스타마타의 각각의 로쏘와 비앙코, 소포코네 디 딘질레아타 로쏘, 볼라마타,
Greatly Rosso, It's a Game, Scoperto Bianco, Casamatta의 Rosso Bianco가 있습니다. 소포코네와 유사하게 레스칼레도 있었던 기억인데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이 테크니컬 시트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볼라마타의 경우에는 스파클링 와인이고 It's a Game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롤로라는 국제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드 와인인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It's a Game 그냥 게임 하듯이 가볍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마실 와인 중 까사마타 비앙코를 보면 까사마타라는 이름이 까사가 이제 집을 얘기하고 마타가 이제 크레이지를 얘기하니까 뭐 크레이지 하우스가 됩니다. 뭐 붙여서 표현을 하면 이제 까사마타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그 의미로 쓴 건 아니라고 해요. 토스카나 남부의 아르젠타리오의 영향을 받았으며 품종은 베르멘티노 60, 트레비아노 30, 안소니카 10%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닷바람과 흙, 태양, 그리고 마렌마 와인 지대의 어떤 향취가 느껴질 거라고 하고요. 오렌지와 복숭아꽃, 그리고 시트러스한 산미감과 배, 이국적인 과실감에 트레비아노와 안소니카가 균형 잡힌 바디감을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핸드픽트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하고 줄기를 제거한 뒤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압착을 한다라고 하네요. 매우 낮은 온도에서 2주 동안 발효를 하고 3개월 숙성한 다음에 병입한다라고 합니다. 테스타 마타의 경우에도 똑같이 보면 이제 테스타는 헤드, 마타는 크레이지니까 크레이지 헤드, 미치광이의 머리. 그만큼 이제 이 비비그라츠를 상징하는 강렬한 개성과 독특한 스타일을 지닌 와인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산주베제 100%의 와인이며 블랙베리와 블루베리, 흙의 뉘앙스랑 가벼운 미너럴리티가 풍부하다라고 하네요. 실키한 타닌감 또한 잘 유지가 되고 2018년이 또 굉장히 좋은 빈티지였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그 해가 특별하게 문제만 없으면 다들 좋았다고 얘기를 하죠. 5개의 와이너리에서 최고의 빈야드만을 또 선별해서 그 빈야드 자체를 또 파셀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 번 수확을 했대요. 즉 같은 빈야드라고 해도 위치에 따라 파셀에 따라 얘는 내일 수확, 얘는 모레 수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맞춰서 최적의 상태로 수확을 했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수령은 최대 80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포도를 다 모아서 한 번 더 선별을 하고 줄기를 제거한 뒤 부드럽게 압착을 하고 개방형 탑 바리커에서 하루 6번의 푸시다운 이후 천연 및 토착 효모로 발효한 다음에 2년 동안 숙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콜로레는 이탈리아어로는 색, 이제 컬러를 의미하는데 비비그라츠 입장에선 드림을 상징한다고 해요. 척박한 토양이나 높은 고도를 통해서 토스카나의 고전적인 맛을 플레이버를 끌어낸다라고 합니다. 특히 2019년 빈티지는 본인들이 생산한 20번째 와인, 이제 이분들이 2000년부터 와인이 출시가 됐으니까 19년이라면 00에서 19니까 정확히 20번째가 되는 거죠. 이런 20주년을 기념하는 빈티지이기도 하고 우아하고 신선한 산도가 층층이 느껴질 거라고 하는데 또한 이 우아함이라는 엘라강스라는 표현은 이 비비그라츠가 2009년 테스타마타와 2010년 테스타마타를 통해서 2009년이 갖고 있던 우아함을 좀 더 이끌어내야겠다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후로 정확히 10년이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테스타마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개의 와이너리에서 파셀 단위로 비냐드 단위로 나눠서 최대 8번 수확해서 포도를 선별했고 한 번 더 선별해서 줄기 제거하고 부드럽게 압착, 개방형 탑 바리커에서 하루 6번 최대 8번의 펀치다운 앤 펌프 오버를 했다고 합니다. 개별 파셀 단위로도 다 모아놓고 이걸 섞지 않았고 그 파셀 단위로 20개월가량 개별 숙성을 한 다음에 이걸 블렌딩해서 섞어서 한 번 더 병숙성을 한다고 하네요. 와인서처 기준으로 까사마타 비앙코는 해평가 22,255원이고 저는 행사 없이 3만원에 구입했으니까 해평가의 135% 정도 되겠네요. 와인서처에서는 베르멘티노 단일 품종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가지 품종이 섞여 있습니다. 흰살 생선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하고 와인의 스타일은 트로피컬 앤 밸런스드라고 하네요.
테스타마타는 해평가 127,172원이고 저는 행사에서 117,000원, 요즘은 대충 13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해평가보다 살짝 낮게 구입을 했고요. 15명이 평가해서 별 4개, 4명이 평가해서, 4개의 조직이 평가해서 94점을 주었으며, 그 중에 이제 와인 인수지애스트 같은 경우는 93점을 주었는데, 직접 자기들 평가를 라이팅 해놓고 있습니다. 소고기나 사슴고기가 어울릴 거라고 하고, 시음젓기는 2022년부터 204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로레는 해평가 287,726원으로 제가 또 마찬가지로 행사가 27만원인가에 구입했기 때문에 해평가 언더인 셈입니다. 지금은 아마 30만원이 넘게 나올 거예요. 4명을 평가해서 별 5개 만점, 그리고 5개의 평가에서 94점이 나왔습니다. 배럴 에이징 21개월에 바틀 에이징 12개월이라고 설명도 친절하게 달아주고 있고요. 끼안티 블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산지오베제를 쓰는 건 역시 끼안티 아니겠습니까? 즉 얘네도 보면은 산지오베제 80%, 까나이올로랑 콜로리노가 각각 10%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시음젓기는 2022년에서 2045년으로 테스타마타보다 살짝 긴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테이스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원래 이제 이렇게 좀 오래 열어둬야 되는 와인들을 마실 때는 제가 잔을 2개씩 썼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잔을 하나씩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테스타마타 같은 경우는 2병을 샀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이제 소고기랑 같이 먹어봤는데 그때 느낀 게 얘는 무조건 1시간 반은 잔 브리딩 해야겠다. 혹은 4시간 이상 병 브리딩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잔을 이렇게 깔아놨던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 둘은 같은 로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준으로 1시간 40분 정도 잔 브리딩을 한 건데 이 까사마타의 경우는 지금 따르고 나서 한 15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비앙코 자체를 그렇게 브리딩을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었고요. 15분 정도 잔 브리딩이면 뭐 거의 비앙코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걸 거의 다 보여준 게 아닌가. 게다가 얘가 어떤 뭐 웰소라던가 뭐 그런 식의 좀 어떤 레벨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굳이 잔 브리딩을 길게 가져가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까사마타부터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그 베르멘티노의 그 특유의 맛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약간 나름의 기대를 했는데 첫 향은 첫 향은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갈아 만든 배 향이 나요. 네, 갈아 만든 배 우리 배 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나고 이게 이제 그 본인들 홈페이지에서도 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갈아 만든 배 느낌인데 그러면서 살짝 올라오는 그 하얀 꽃의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스와일링을 하니까 이제 좀 베르멘티노 특유의 그 느낌 그것도 올라옵니다. 입에서는 상큼하고 선선하게 들어왔다가 살짝 달아요. 네, 살짝 달큰하고 그냥 단맛? 이 단맛이 배의 단맛이 아니라 포도의 단맛이에요. 그러니까 배의 단맛은 입에 착 가라앉는 그런 느낌인데 포도의 단맛은 산미감이랑 어우러지면서 깡충깡충 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청포도 사탕 먹었을 때 느낌? 딱 그 우리 청포도 사탕 좀 그 알갱이 큰 그 사탕 있잖아요. 그 사탕을 녹여서 차갑게 해서 마시는 그런 느낌? 마신다면 딱 그럴 것 같은 그 폴라포의 청포도 맛이 있다는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도 이제 칠링이 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아무리 방의 온도를 낮췄다라고 해도 얘는 이제 어쨌든 상온에 있는 거니까 칠링이 되지 않아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다. 지금 제가 그동안 마셨던 여러 지금 기억나는 모든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기억나는 화이트 와인 중에서 얘랑 비교할 수 있는 맞붙을 수 있는 거는 역시 이럴 땐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극강의 가성비였던 로랑 미켈 솔라 샬도네. 네. 로랑 미켈 솔라 샬도네 정도면은 이제 얘랑 붙어서 그래 걔도 충분히 좋았지 라고 하겠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탑2란 얘기거든요. 물론 뭐지? 그래서 되게 그 시트러스한 느낌도 좋게 나오고 뭔가 시트러스함이랑 미너리티랑 과일 맛이 묘하게 잘 어우러지는 그래서 얘는 소위 말해서 음식이랑 맞추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얘 자체를 어디 한강 같은 데 나가서 혹은 이제 아니면 뭐 해운대라던가 강릉 이런 데 가서 바다를 보면서 그냥 뭐 아이스백 같은 데 칠링해서 바다를 보면서 한 모금씩 호로록 마시면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이제 냉동실로 옮겨서 좀 오버칠링을 해서 얘네 둘을 테이스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따라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얘는 왠지 아무튼 이제 테스트 마따를 또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좋다. 좋다. 아니 어떻게 아니 자본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드네. 와. 진짜 잘 만드네. 괜찮네. 제가 자본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냐면요. 이 테스타마타 같은 경우는 산지오 베젤 100%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끼안티 클라시코, 폰토리 끼안티 클라시코를 했었고, 공교롭게도 걔도 얘랑 같은 2018 빈티지였습니다. 그리고 걔도 똑같이 산지오 베젤 100%였는데, 달라요. 지금 얘한테서 느껴지는 이 세련된 감각이 전혀 달라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차분하고 정갈하면서 부드럽게 들어오는 고급 세단의 느낌? 네, 고급 세단의 느낌? 뭐 코에 그 부드러운 되게 그 몽글몽글한 탄닌감. 물론 지금 얘가 이제 1시간 50분 정도 잠브리딩 한 상태이긴 한데 되게 몽글몽글하게 쫙 깔리는 그 벨벳 같은 그런 느낌. 어떤 그 레드카펫 위로 쫙 조용히 굴러 들어오는 세단의 느낌? 고급 세단의 느낌? 좋다. 와, 이게 되게 잘 내린 커피 같아요. 잘 내린. 그래서 탄향도 나지 않고, 산미도 튀지 않고, 이 초콜릿풍의 당미도 살짝 올라오면서 되게 균형 잡힌 그런 느낌? 만약에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제가 그냥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다면, 저는 되게 잘 만든 보르도이거나, 이 보르도에서 이 까베르네 쇼비뇽을 갖고 오기에 약간 좀 버거울 정도로 그거보단 살짝 가벼운 산미감 때문에 이탈리아의 산지오베제인데 산지오베제랑 메를로 블렌딩 아니냐. 너무 그 실키하고 약간 그 밀키한 그 느낌?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향만으로는. 뭐지? 이게 스월링하면 산미가 더 살아나는데 그럼에도 이 산지오베제로 만들었을 때 산미가 살아나면은 되게 그 티가 나거든요. 얘는 산지오베제라고 티가 나는데 스월링을 해도 티가 안 나요. 너무 좋다. 뭐지?
나 이거 좀 몇 개 더 샀어야 되나? 뭐지? 왜지? 왜 좋지? 만약에 그 얘를 제가 이제 11만 7천 원 지금 한 13만 원 14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정도 가격대에서 보르도 와인 다른 거 사실 때 얘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뭐죠? 물론 현재 향을 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우, 굉장히 입에서 그 따끔따끔하게 혀 위를 따끔따끔하게 찌르는 그 쇳가루와 소금 사이 어딘가의 미네랄리티가 되게 유니크하고 탄닌감은 되게 부드러워요. 네, 되게 탄닌감도 되게 부드럽고 베리류의 느낌인데 약간 레드 계통, 블랙보단 레드 계통의 좀 라이트한 쪽이지만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는 게 자꾸 연상되는 그런 그 블랙 레드, 이 다크 레드 뭐 이런 느낌의 스타일. 근데 뭐지? 굉장히 입에서는 뭐 얘가 2018 빈티지니까 영빈이긴 한데 영빈 보르도의 느낌이 쫙쫙 나오니까 마시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도대체 무슨 걸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추정을 해보자면요. 얘네는 올드 바인 그러니까 이제 그 고목 불고르를 치면 BABNU를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떤 어리게 널뛰게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산미감이 통제가 됐을 거고 또한 얘네는 이제 오크 배럴 자체를 이제 뉴 오크나 이런 거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얘만 안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뭐 꼴로레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얘도 안 쓴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오크의 느낌이나 이런 거 어찌 보면 이제 보르도 와인도 프렌치 뉴요크를 쓰면은 그 오크 느낌이나 그런 어떤 과실미나 이런 게 빵빵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보르도 와인이 과실미가 빵빵 나오고 얘는 산조베제는 산미가 빵빵 나와야 되는데 얘가 산미가 빵빵 터지지 않고 산미가 빠지니까 산미가 정제되니까 이 보르도 쪽에서 과실미만 빼면 즉 원래대로라면 보르도에서 과실미를 살짝 빼고 산미를 더해야 되는데 얘가 산미가 내려갔기 때문에 보르도에서 과실미만 빼면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2촌이 아니라 1촌이 된 셈인 거죠. 어떤 맛으로만 보면. 그런 접근법은 저는 굉장히 재밌는 접근법이라고 봐요. 만약에 그걸 뭐 의도하고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생각이 맞는지 그것까지는 뭐 비비 그라치랑 만나서 얘기해 본 것도 아니고 어떤 건지 저는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얘는 굉장히 대놓고 보르도 지향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산조베제 100%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지 얘는. 그럼 이쯤에서 또 역으로 지금 여기 있는 잔들은 다 따라 놓고 어찌 보면 이 꼴로레 같은 경우는 지금 2시간 브리딩이 된 거거든요. 잔 브리딩이. 그러면 병에서 바로 다른 것도 빠르게 테스팅하고 빠르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왜 이거를 브리딩을 한 것만 깔았는가? 왜 바로 병에서 소위 말해 뽕따를 하면 어떤 느낌인가? 일단 향에서 굉장히 덜 가공한 가죽 향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제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캐릭터가 가죽이라는 캐릭터인데 지금 바로 뽕따에서 다른 거랑 마찬가지. 병브리딩은 사실 얘가 병브리딩 한 30분 정도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간 얘는 굉장히 가죽 향이 나고 이제 어린 느낌이 더 쨍글쨍글합니다. 거기에 입에 넣으면은 어우
탄닌감이 뻗쳐요. 입에 넣으면 탄닌감이 뻗치고 그냥 전형적인 와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와인이나 소위 말해 뭐 슈퍼 투스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즘 가격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얘네가 또 산조베조 100%니까 그냥 깨안티 클라시코 아무거나 뽕따를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뽕따를 하면. 근데 그렇게 마시기에는 아니 얘가 가격이 있는데 그렇게 마시면 안 되죠.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플래그십인 꼴로레를 또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브리딩을 한 지 이제 2시간 경과를 했고요. 이제 옆에 있는 테스터마타도 잠브리딩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져간 거고, 이제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꼴로레는 어찌 보면 본인들이 홈페이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가장 애정하는 품종인 산조베제 까나이올로 꼴로리노인 거고, 얘는 산조베제 80, 까나이올로랑 꼴로리노가 각각 10씩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와인서처 기준으로는. 풍성해요. 확실히 향이 풍성해요. 이게 아까 테스타마타를 바로 테이스팅 했을 때 코에 갖다 댔을 때는 이거 너무 보르도스럽다 라고만 얘기하고 별다른 다른 컬러나 이런 거 뭐 실키한 뭐 벨벳 같은 느낌 뭐 어떤 고급 세단이 들어오는 느낌 이랬다면 얘는 굉장히 흙의 내음?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흙내음이랑 뭐랄까 흙이 묻어있는 근데 굉장히 호화로운 요트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트를 만들어서 진수를 한 게 아니라 요트를 만들어서 몇 번 탔어. 그러니까 몇 번 바다도 나갔다 오고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요트의 이 홀수선 이 위로 해서 이제 요트의 이 선저 부분에 흙도 묻고 뭐도 묻고 따개비도 좀 붙어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사용감이 있어. 근데 호화 요트야. 그런데 호화 요트야. 되게 코에서 되게 호화롭게 들어와요. 이게 되게 니치 향수 같은 느낌? 이런저런 산조베제가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산도감이나 이런 그리고 아까 보르도에 느꼈던 그런 느낌은 있는데 테스트 맡다가 보르도라는 느낌으로 요런 덩어리로 그냥 완결이 된다면 얘는 보르도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 주변을 마치 연꽃을 감싸고 있는 연잎처럼 그 주변을 이 터차 품종 얘네 까나이올로랑 꼴로리노의 스타일인 것 같지만 그게 되게 어우러지면서 되게 꽃의 꽃받침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 이 자체가 전혀 다른 장르가 돼 있어요. 와. 오. 그러면서 굉장히 얼씨하고 어떤 토양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은 오히려 제가 약간 얘는 지역을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포무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 메롤로 많이 들어간 뭐 생 블라블라 지역 얘기를 언급했다면 얘는 포무롤과 빼싹 레오냥 이쪽이 떠올라요. 네. 그러면서 약간 보르고뉴 쪽에서 좀 얼씨한 느낌은 약간 니생조르주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웃기는 게 제가 최근에 마셨던 와인 중에서 이제 프리에로 로크의 리생조르주 10 빈티지를 마셨었거든요. 리생조르주의 프로메크리였었고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퇴비 느낌? 그런 거에 가까운 얼씨한 느낌. 물론 퇴비 느낌으로 냅다 빠지기에는 얘는 이제 산조베제가 너무 든든하고 확실하게 이 세련미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호화 요트를 연상했던 건데 굉장히 세련미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까 이제 차량을 얘기하면서 뭐 제네시스 뭐 GV80 이런 걸 얘기했는데 얘는 이거보다 확실히 급이 높은 약간
바퀴에 흙이 좀 많이 묻어있는 포르쉐? 뭐 그런 바퀴에 흙이 좀 많이 묻어있는, 바퀴가 아니라 뭐 그 보닛에도 흙이 좀 묻어있는 람보르기니? 얘가 람보르기니라고 치면 얘는 무조건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느낌의 향을 주네요. 오. 어지간한 와인 모임에서는 얘를 메인 와인으로 쓰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얘가 메인 와인이 되는 거에 동의할 수 있어요. 오. 와. 근데 그 와중에도요, 입에서는 지금 얘가 2시간을 잠브리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방금 입에서는, 아까 이걸 제가 이제 이 병브리딩 한 30분 한 겁니다 하고 나서 바로 따라서 호로록 하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얘는 입에서는 그 느낌에 가까워요. 와, 이거 어떡하냐? 얘는 그러면은 와인 서처에서 얘의 시음 적기를 2022년부터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는 두 말 다나가 얘를 2030부터 2045라고 잡을 거예요. 지금 상온 잔브리딩을 2시간을 했는데 입에서 이 정도 캐릭터면은 얘는 시음 적기가 지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 적은 거야. 향으로는 지금이 시음 적기일 수 있지만 맛을 생각한다면 시음 적기는 정확히 이게 아닙니다. 이거가 그거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이거 진짜 어떡하냐? 입에서 되게 그 산미가 팝핑스타처럼 산미가 팡팡팡팡 터지는? 네, 진짜 팝핑스타처럼 팡팡 터지는 느낌이고, 얘를 어떡하지? 진짜 얘를 어떡하지? 어,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콜로레는 테스타마타보다 압도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압도적으로. 물론 가격이라는 점에서 제가 만약에 얘 가격만 알고 있어. 얘 가격이 뭐 13만 원이라고 알고 있고, 야, 너라면 얘 어느 정도로 페이할 수 있냐? 라고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블라인드 테이스팅만 하고, 야, 이거의 가격이 얼마야? 이거의 가격이 13이야. 그럼 너는 이거라면 얼마를 페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똑같이 잠브리딩은 뭐 1시간 반, 2시간을 했던 거를 저희가 마셨다라고 보고, 아까 똑같이 이거를 잠브리딩 안 한 걸 그냥 바로 따라서 마신 그런 경험만 봤을 때, 지금 이 모든 영상에서 요 레이블만 가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얘한테 대해서는 미니멈으로 25 이상은 무조건 이거보다 2배는 더 줘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어우. 네, 얘. 근데 그러면서 이 혀 위에 올라오는 그 과일의 느낌은 이 강렬한 산미가 치고 지나간 뒤에 그 우아한 단맛이 깔리니까 벌꿀 같아요. 진짜 벌꿀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진짜 순간적으로 산미가 혀 위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과일의 단맛이 앉으니까 약간 그 아주 잘 만든 솥대른 마시는 느낌까지도 줘요. 와, 아무튼 얘도 그렇고 가격만 이제 제가 페이할 수 있는 괜찮은 가격으로 나온다면은 이라고 생각했지만 얘네 가격이 점점 오르기만 하지 내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고민을 하면서 얘도 이제 거의 뽕따에 가깝게 하면서 마시면 어떤 느낌인지. 지금 그리고 와인 컬러는 보셨겠지만 아까 테스타마타도 그렇고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연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참 그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어쨌든 얘를 그냥 뽕 따면 어떤 느낌이 벌어지는가. 와, 향은
향은 산미가 미친 듯이 튑니다. 얘도 바로 뽕따에서 때려 박으면 이 신향이 시트러스한, 오히려 아까 있던 가스마타보다 이 시트러스한 향이 더 튀어요. 네, 신 느낌이 난리가 납니다. 향만 맡고 침이 고여요. 그리고 맛은 시구 떨버요. 진짜 뽕따에서 마시면 시구 떨버요. 시구 떨은 어떤 자몽의 느낌이나 어떤 데킬라랑 같이 먹는 레몬의 느낌, 라임의 느낌을 선호하신다면은 뽕따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뽕따는 정중히 좀 밀어두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의 영상에 약간 어찌 보면 피날레가 돼버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화이트 와인,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서 파워 칠링 중인 카사마타 2019 빈티지를, 아까는 사실 칠링을 거의 안 한 상태였는데 이걸 칠링하고 나서 마시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점을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칠링을 해왔다고 했기 때문에 온도를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늘 고생하는 라이언 온도계가, 네, 저번 영상에도 그랬지만 늘 얘기하지만 얘는 협찬 아니고 제 돈 재산으로 65,000원인가를 주고 샀던 친구입니다. 네, 6.7도. 6.7도면은 이제 거의 샴페인 마실 때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온도인데요. 자, 이렇게 얘를 칠링을 빡세게 해서 마시면, 저는 아까 얘를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음식이랑 마리아주 하는 거는 딱히 음식이 떠오르진 않는다. 다만 칠링을 빡세게 아이스백 같은 데 담고 뭐 강가라던가 바닷가 혹은 뭐 계곡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에 가서 홀짝홀짝 하면 그 자체가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이 달큰해요. 향에서 천혜향 같은 그런 달달한 향? 천혜향이랑 망고랑 복숭아랑 뭐 그런 정도 어떤 당도 있는 그런 과일의 향이 막 올라오고요. 너무 좋다.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 있어서 스월링을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 얘는 뽕따로 해도 괜찮은 와인입니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 테이스팅할 때 기본은 아까 제가 이쪽으로 이제 테이스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거는 이쪽으로 돌려서 마실 거예요. 일단 향에서는 굉장히 예상한 대로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고 정제된 그런 느낌이다. 우와. 우와. 굉장히 언더칠링을 한 거잖아요. 오버칠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더 템퍼처인 건데 이 상태에서는 알코올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냥 적당히 달큰한, 아주 많이 달지도 않아요. 적당히 달짝지근한 약간 설탕이나 꿀을 살짝 섞은 그런 살짝 희석시킨 물 같은 느낌? 홀쩍홀쩍 먹다 훅 갈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입안에서 굴리면서 얘로 온도를 급격히 또 올리잖아요. 입안의 온도로. 그러면 입안에서 향이 폭발해요. 베르멘티노의 어떤 그 느낌? 어찌 보면 요 레이블의 이 느낌이 너무 맞는 게, 이 입 안에서 향이 이렇게 팡 하고 터져나가는 요런 방향으로 빵 하고 향이 터져나가면서 입안에서 안녕 나는 베르멘티노야 라고 하면서 그 베르멘티노의 향과 시트러스함과 과일 느낌, 되게 낯선 용과 뭐 패션프루트 이런 느낌 빵 하고 터지면서 하고 삼키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너무 좋네. 심지어 맛도 있어. 아이, 그러면은 당연히 호텔에서 쓰기에 전혀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에 그냥 뭐 15개 정도 와인 깔아 놓을 때에 충분히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얘랑 얘는 뭐 깔아놔요. 얘네 깔아 놓을 정도의 해피아워가 되려면은 한 7, 8만 원 이상 정도 7, 8만 원 7, 8만 원도 안 되지. 일단 얘는 못 깔고요. 얘를 깔아둘 수 있는 해피아워라고 한다면 적어도 10만 원은 받아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 다른 걸로 아낀 거를 얘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7만 원짜리랑 얘 놔둬야 이제 핑퐁 10만 원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22,000원이니까 해평가 기준입니다. 해평가 기준 22,000원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쓰면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그냥 바틀로 판매를 하는 거지. 아, 이걸 만들었던 이 화가의, 이 아티스트의 이런 와인입니다. 하면은, 분명히 소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레이블 이렇게 이쁘게 쫙 해놓고, 요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요거 이제 이 라인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요거 이제 그라데이션 맞춰서 놓으면 이쁘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전시 공간이 없어서 못하지. 한 15병, 20병 정도 쫙 이렇게 해놓으면은 물결 치는 모양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 방금 떠올랐는데 해운대라던가 이런 바닷가에 있는 그런 호텔에 해피아워에서 이거 깔아놓으면 진짜 이쁘긴 하겠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드 앤 옐로우 컬러이기 때문에 얘도 레이블이 되게 예뻐요. 지금 이 도트 레이블, 이 애니버서리 레이블 말고 도트 레이블을 보면 되게 예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깔면은 얘는 어디 쓸 수 있냐? 인천 같은 데 있는 호텔에서 인천 파라다이스 이런 데서 석양의 느낌, 석양 느낌으로 이걸 딱 또 맞춰 놓으면 또 이쁘거든요, 이게. 근데 얘는 이제 이 수평인데 얘는 약간 이 대각으로 돼 있어서 맞추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맛있네. 이게 베르멘티노만 그냥 100%였으면은 좀 심심했을 텐데 그 뒤에 다른 제가 잘 모르는 어쨌든 다른 품종 이 트레비아노랑 안소니카라는 이 다른 품종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뒷맛을 뚝뚝 끊어요. 약간 뒷맛에 끊기는 그 느낌은 약간 피노그리지오 같은 느낌으로 뚝뚝 끊기거든요. 근데 그게 베르멘티노랑 섞이니까 되게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그냥 귀엽네 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무튼 굉장히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셋 다 비운 상황에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